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녹화 시간은 4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굉장히 또 우리가 연휴 이후에 엄청나게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또 많은 걱정이 있으셨을 텐데, 코스피 코스닥 지수로만 일단 놓고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잘 버텨줬다. 근데 이제 체감 지수는 썩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개별 종목만 보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고 어떤 이슈가 자꾸 나오느냐,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겉보다는 속을 더 들여다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오전에 카카오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거기서도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뭐 괜찮을 거야, 계속 달래요. 그냥 시장을 계속 달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뭐 중국발 헝다그룹 이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얘네들이 지금 어떤 자력에 의한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재무를 스스로 다 개선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도움을 받든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든, 도움을 받아서 극단적인 상황만 모면하려는 현재는 그런 스탠스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얘네가 지금 이 이슈가 다 끝났고 시장은 그냥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위기에 있는 거예요. 헝다그룹발 리스크는 아직 위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안도해야 될 영역에 진입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 미국발 부채 리스크도, 부채협 한도 관련된 이 리스크도 아직까지는 안도감을 가질 만큼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는 결국에 상승장이 와야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큰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 가격이 올라야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물론 하락장에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야 우리는 수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현재 시장에 엄청나게 진짜 뭐 아니면 도일 엄청난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만한 이 폭탄 같은, 시한폭탄 같은 이 리스크들이 과연 어떻게 시장에 노출이 될 거냐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 수류탄의 안전핀은 뽑은 상태예요. 그죠?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았는데 다시 핀을 꼽아서 터지지 않게 할 수는 있긴 있어요. 손으로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근데 놔서 터질라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거 뭐 괜찮을 거야, 무조건 터질 거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확률적으로 더 많겠느냐, 요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는 해야 돼요. 대비는. 아니면 많은 거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길어야 6주다. 길어야 6주예요. 그래서 이 6주라는 시간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진짜로 그동안에 나도 진짜 한번 이런 엄청난 V자 반등 시장 한번 제대로 수익 한번 봐보고 싶다, 이런 시장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요, 이번 6주 이내에 그 기회가 진짜 올 수도 있어요. 그 6주라는 시간 동안 하락폭이 얼마나 깊을지는 사실 현재 시장에 노출되고 있는 이슈들의 여파에 따라서 규모는 다를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 기회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무 막 공격적으로 해야 될 상황은 사실 아니고요. 오히려 현금 확보를 좀 해놓고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면서 중요한 순간,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시장의 이슈거리에 대해서 노이즈가 다 걷어지는 순간에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낙폭이 정말 심하게 나온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매수 편입해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유독 지금 진짜 OECD 국가 중에 몇 개 안 되는 그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도 꺾였고 중국도 꺾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핵심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성장에는 결국에 수출이 큰 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경기와 경제는 여전히 좋아지고 있는 거다. 물론 실물 경기와 실물 경제는 다소 조금 아쉽긴 해요. 왜? 체감적으로는 우리가 뭐 일해서 버는 돈 대비해서, 지금 현재 물가 대비해서, 그 다음에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어려운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희망을 드리는데, 결국에 위기 뒤에 기회가 와요. 주식시장 문 안 닫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위기라고 하면서 뭐 IMF 때부터 해서 리먼 사태부터 해가지고 서프라임 모기즘 사태 뭐 다 여러 가지를 겪었잖아요. 주식시장 망했어요? 문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와 해도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쓰나미만 피하면, 언제 다가올지 모를 이 큰 쓰나미만 피해주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앞을 보고 해야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서 지금 예를 들어 삼성 SDI 73만원이니까 지금 사서 100만원에 팔아야지. 그럼 앞으로를 기대하는 거고 앞으로를 보고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왜 시장은 지금 현재만 보고 고민을 하세요? 아, 지금 이거 빠졌어. 어떡하지? 앞으로를 왜 그림을 안 그려요? 앞으로 그림을 그리셔야죠. 시장에 대해서도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단타수준이 자꾸 시장 이야기 드리는 것과 SDI도 결국에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리스크가 터져서 매도를 일단 1차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여기서 다시 샀어요. 그죠? 하락하는 이유가 뭐고 그걸 알면 사도 되는 구간과 팔아야 되는 구간과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과 너무나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보면 기업을 제대로 알고 또 현재의 하락의 원인이 제대로 뭔지 알면 그게 매수 찬스인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처럼 지금 단타수장이 메인으로 밀고 있는 2차전지 섹터 종목들 보시면 당연히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삼성 SDI 셀 기업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 우두머리로 보고 있고 일진머티리얼즈 소재 쪽 보고 있고요. 호성도 소재 쪽 같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 소재로 포스코 케미칼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공격적이지만 역시나 소재 쪽 보시면 LNF 여기 같이 보셔라. 지금 제가 추천해드린 단가 대비해서 다 수익권입니다. 다 수익권이고 후성은 심지어 한 90%, 많게는 90%까지 넘고 있고요. 적으면 뭐 못해도 60% 이상이고요. 앞으로 갈 길 더 멀었어요. 지금 더 멀어서 좋은 내용 더 뜨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다시 드릴 거고 일진머티리얼즈 어쩔 수 없이 매도했어요. 지난주에. 왜? 찌라시가 터졌어요. 찌라시라는 건 지나고 나면 찌라시인 걸 알지 당시에는 악재인지 찌라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찌라시가 아닌 진짜 현실이었다면 거래 정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이 지금 제도권 안에서의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그죠? 그럼 결국에는 뭐 얄짤 없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전에 분식회의 관련해가지고 거래 정지 됐었고 그런 거 보면 대형주고 뭐고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성장세가 가파르고 성장성이 확실하더라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감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요거 좀 설명을 더 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외부적인 영향이라면 이제 시장에 의한 하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 의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요 시장 하락이 거의 한 절반 이상 지나갈 시점부터는 분할로 적극적으로 담으셔야 되는 종목들이 저는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얘는 조금 단기적 성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제외하고 요거는 좀 유연하게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제외하고 요렇게는 2차전지 쪽으로는 세트로 딱 가지고 계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SDI 같은 경우 여전히 탑픽입니다. 여전히 탑픽이고 여전히 중장기 종목 관점으로 했을 때 100만원 이상은 충분하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했던 리스크적인 부분, 뭐 이슈적인 부분, 분할 관련된 내용 다 정리해드렸죠. 기존의 LG와 SK가 분할하는 것과 삼성 SDI의 분할 가능성은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저가 매수 찬스가 맞다. 그래서 72만원대에서는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비중을 채워야 되는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해도 되는 자리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게 사실 시장이 너무나 판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좀 듣고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유튜브만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뭐 대응하시는 것도 좋기도 좋지만 보통 장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제가 또 올려드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말 한 끗 차이로 큰 성과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하다못해 1, 2%, 2, 3%의 수익과 손실도 굉장히 중요한 수익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리딩 비용이 엄청 비싼 금액은 아니에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흐름에 발맞춰서 그리고 어떤 이슈가 떴을 때 그 이슈를 조금 진짜 냉정하게 그리고 좀 근거 있게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회는 기회로 삼을 거 위기는 위기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무조건 마냥 버텨라 끌고 가자 이게 아니라 위기는 위기라고 인정을 하면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추가적인 리스크를 방어해 주고 여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는 기회를 공격적으로 접근해서 기회를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장중에 시세가 움직일 때 우리가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VIP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다 코칭을 해드리니까 한 달에 44만원이라는 금액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금액입니다. 꼭 여러분들 VIP방 참여하셔서 다 같이 또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자
자, 어쨌든 이제 종목으로 좀 와서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SDI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고점 82만 8천원 찍고 좀 눌림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요때 당시에 뭐 5월, 6월 해가지고 여기 60만원 초중반대 가격대에서는요 연기금이 메인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집을 했던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쭉 가지고 오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준비를 했던 그런 구간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연기금이 매도 포지션을 좀 취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시세를 조금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주체가 수급적인 변화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주가가 좀 변동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8월부터는 시장이 또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구간대에 시장의 영향도 함께 받으면서 주가가 같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수급적인 문제가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보시면은 섹터가 같이 움직일 때 수급 이탈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이죠. 2차전지 섹터 자체가 한번 같이 흔들렸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찌라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여튼 분할에 대한 그냥 우려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좀 터지면서 주가가 좀 눌러 앉았지만 이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 SDI는 배터리가 지금 메인으로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다. 이미 배터리로 메인 잡아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한다라면은 기존의 전자재료 사업 파트를 별도로 떨궈내서 저쪽이 따로 분할 상장을 하지 얘네가 배터리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다. 메인이 왜 떨어져 나가요? 메인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SK와 LG는 걔네들을 별도로 메인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서브가 메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고 얘는 지금 현재 메인인데 얘네가 왜 떨어져 나갑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막 우리가 크게 걱정해야 될 그런 위치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단순하게 이제 전략적인 부분 요런 종목들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잡아드릴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가치 있는 좋은 종목들로 돈을 벌 수 있게끔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핵심적인 종목들은 물론 VIP방에서는 계속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어찌됐건 저는 구독자분들도 저에게 소중한 또 인연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부 종목들은 오픈해서 같이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성장세예요. 말레이시아 공장에서도 증설을 한 효과를 이번 2분기부터 3분기 계속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재 쪽은 물론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 마진, 스프레드의 변동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성장세가 이제 스타트를 끊는 시기는 바로 지금 2분기에서 3분기부터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얘네들은요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아가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PBR, PER만 놓고서 뭐 이게 뭐 PER이 뭐 50배인데 이걸 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식은 앞을 보고 투자라는 거니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거예요. 지금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현재 2021년 실적으로 갔다가 현재 주가로 환산을 하면은 PER이 50배가 나오는데 예상치가 근데 22년, 23년 정도로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주가와 23년도에 벌어들인 실적을 계산해보면 PER이 24배다. 그죠? 그럼 저때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고퍼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그만큼 올라왔을 때는 저 당시 PER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또 그럼 그때 갔을 때 거기 기준으로 또 앞으로 향후 1, 2년 2024, 25년까지 또 봐야겠죠. 근데 그때도 또 저퍼야. PER이 점점 줄어드는 추정치로 간다. 그런 거는 쭉 장기 투자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PER 뭐 30배 40배 이딴 주식을 왜 사냐고 뭐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는 채널이 있었어요. 그 증권 방송이었는데 아니 그렇게 고퍼만 살 거면은 지금 그런 종목들은 얼마나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밸류를 따져야 되는 건 맞지만 밸류를 따져야 되는 구간이 따로 있어요. 넓게 보는 종목들은 밸류도 넓게 보셔야 되고 좁게 단기로 보실 분들은 단기로 밸류로 평가를 해야 되고 단기적인 밸류가 너무 매력이 높다 그러면 단기적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 중장기 관점으로도 밸류의 매력이 있다 그럼 중장기 관점으로의 매력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을 내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그 흐름과 기간을 측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고 종목을 볼 때 그냥 그렇게 쉽게 막 그냥 뭐 단순하게 PER이 뭐 얼마니까 이건 비싼 거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 2분기 3분기 때가
본격적으로 2분기, 3분기 때부터 4분기까지도 본격적인 퍼포먼스가 나오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밸류가 계속해서 조금 매력도를 평가받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일진 머티리얼즈는 찌라시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했어요. 찌라시가 아닌 현실이었으면은 진짜 잘못하면 거래 정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쓰나미는 피하고 보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8만원 밑에 만약에 한 번 더 접근을 한다, 이거는 진짜 다시 공격적으로 좀 담아야 되는 그런 영역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어디 갔나, 후성을 좀 보시면 오늘 19,200원대잖아요. 후성이 18,000원 위에서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각도 계속 받고, 지금 우리가 이런 9,800원부터 9,700~800원부터 1,500원 사이까지 계속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1,500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지금 수익률이 거의 진짜 90%까지도 올라온 종목이고, 심지어 더블도 한때 찍었던 종목이에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해 놓으면 남들이 관심을 갖고 신규로 편입하기에 부담스러운 구간에 온다. 이게 단타수장 종목의 가장 강점이자 매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일단은 단기간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다시 해볼 만한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탄소 배출 관련된 것도 엮여있죠. 반도체도 엮여있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도 엮여있죠.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 쪽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그 충전기 업체가 있어요. 저희 건물에도 있는데 차지비라고, 그거를 이제 인수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비가 근데 사실 제 차도 전기를 일부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이어가지고 좀 잘 먹통이에요. 아직 서비스도 좀 그렇더라고요. 죄송한데 관계자가 혹시 보시면 죄송하지만 저희 건물에 결제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제가 2주 3주째 지금 문의를 하는데 아직도 와서 그거를 정비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기름만 쓰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최근에 또 운행할 일이 많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18,500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음봉을 띄는 날, 이렇게 음봉을 띄는 날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하루하루 등락이 정말 커요. 저점 대비 고점까지 하루하루 등락이 너무나 커서 반드시 음봉에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봉에 좀 꼭 좀 잡으셔가지고 새롭게 한번 준비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걸 높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녀석도 보시면은 지금 그쵸? 3분기부터 실적 성장세가 정말 괜찮아요. 정말 공격적이고 괜찮고 23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몇 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잡아야 돼요. 굉장히 저렴한 종목이기 때문에 PER이 작년 기준 182배에서 올해 70배, 23배, 19배, 그죠?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탁 기가 막힌 가파른 하락세잖아요. 그죠? PER이 요런 거를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좀 놓고 와서 이제 또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잠깐 시장 때문에 주춤했지만 이 정도 흐름세는 나쁘지 않은 흐름세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최근에 메이저들도 열심히 좀 담았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증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또 양극재와 음극재 같이 또 영위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밸류적인 부분들도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이 사실 가파르게 급등세를 보이긴 어려운 유형이, 마찬가지로 이런 밸류적인 부분의 변화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런 가파른 급등 양상이 보이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또 대형주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좀 편안하게 가져가기에는 적합하겠죠. 그렇죠. 너무 빠른 거를 좀 공격적인 것보다 보수적인 관점을 하실 분들은 이런 유형은 하기에는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LNF는 이거는 사실 너무 공격적이어가지고 요건 약간의 트레이딩 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유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이제 별도로 디테일한 언급은 사실 어렵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다.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아까 영상에서 제가 유나이티드 제약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거 52,000원 손절만 잡고서 요런 라인 때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디테일한 전략은 제가 또 한번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한번 시청해 주시면 추천주에 대한 코멘트도 함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진짜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 힘든 시장인 건 솔직히 맞아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고통이 조금만, 우리가 진짜 조금만 잘 이겨내시면 진짜로 대박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약수익이 됐든 조금 큰 수익이 됐든 이렇게 또 포텐이 터져서 크게 나오는 것들은 크게 먹지만 지금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지금 단기적인 이 쓰나미만 좀 지나가면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대박 기회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 희망만 좀 가지고 가시면 진짜 여러분들 정말로 올해 지금 이렇게 힘들었던 거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수익을 쌓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후성도 보시면 68%대, 이 당시에 68%예요. 지금 기준으로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보시면은 우리가 반드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기 때문에, 절대 시장이 주는 기회, 단타수장 VIP방에는 맞아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데 시장이 주는 기회는 놓치지 말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타수장 VIP방에는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시장이 주는 기회는 좀 낭비하지 말자.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루하루 시장이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라도 먼저 와서 적응을 미리미리 해두고 같이 저랑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 기회도 같이 잡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냥 뭐 다 끝나고 뭐 때 되면 가보지, 그러면 그때 와서 적응하려면 어렵죠. 이미 박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두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셔서 저랑 같이 또 다음 역대급의 기회를 함께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